2장 상대적 경제발전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정의입니다. 개발도상국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체계는 월드뱅크의 분류 체계입니다. 월드뱅크는 3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210개국을 1인당 국민 총소득을 통해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들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게 되며 이 중 저소득국가, 중하위소득국가, 중상위소득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됩니다. 때때로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건강의 수준이 불량하면 그 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발전의 기본지표 구매력 증가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거주자와 일시 체류자에 의해 국민 경제에서 생산되는 최종 소비된 산출량의 총 가치를 측정합니다. 국민 총소득 GNI는 국내 총생산 GDP에 해외 거주자 요소 소득을 더하고 국내 경제에서 일시 체류자가 번 소득을 빼는 과정을 통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GNI 비교는 화폐 수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과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율 대신 구매력 증가 PPP를 도입하여 상대적 GNI와 GDP를 비교합니다. 구매력 증가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공통된 국제 가격을 사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발전의 기본 지표, 건강 및 교육 지표입니다. 소득 이외에도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국가의 평균 건강 및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 수명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자신과 동시에 출생한 집단에 적용되는 사망 위험의 조건에서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평균 연수입니다. 영양실조는 식량을 너무 적게 소비하여 정상적인 활동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 해독률은 읽고 쓰는 기본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되거나 추정되는 성인의 비율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방글라데시와 콩고를 비교해보면 실질 소득은 방글라데시가 더 높지만 5세 미만 영양실조를 또한 방글라데시가 더 높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이 높더라도 다양한 발전의 난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과 역량의 포괄적 척도, 인간 개발 지수입니다. 인간 개발 지수는 교육, 건강, 그리고 조정된 1인당 실질소득 측정치의 결합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새로운 인간개발 지수는 장수, 지식,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된 생활수준 또는 최종 산출 요소를 기초로 하여 0에서 1까지 모든 나라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개발 지수는 어떠한 요소가 발전에 기여하는지, 우리 주변에 어떠한 나라들이 성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내의 상이한 그룹과 지역이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특성, 그 첫 번째, 낮은 생활 수준과 생산성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엄청난 생산성에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세계 인구의 86%는 불과 세계 소득의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낮은 소득 수준은 교육, 인프라 등의 낮은 투자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낮은 생산성과 경제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특성,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입니다. 오늘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하면 역량, 건강, 교육의 평균 수준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취학률이 증가하긴 했지만 옆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학교에서는 숙련도 습득의 문제, 학생들의 출석과 졸업 문제,
그리고 교사의 업무 태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특성, 높은 수준의 불평등과 절대 빈곤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20%의 인구는 세계 소득의 단지 1.5%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불균등의 크기가 엄청나게 클 것임을 보여주고, 단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만의 갭이 큰 것이 아니며 매우 높은 수준의 불균등은 실제로 중위소득 국가에서 더 크게 발견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빈곤은 부분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 사회 및 경제적 배제가 이유가 크며, 빈곤은 엄청난 인간의 비극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제적인 발전은 최우선 사항입니다. 개발도상국의 특성, 높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과거 인구의 증가는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현재는 개발도상국의 직중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소득 국가로 갈수록 인구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건 출생률이 높다는 것의 중요한 시사점은 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은 어린이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선진국에서 더 높지만 총 부양 부담을 따지게 되면 높은 인구 증가율로 인해 아이가 다수 태어나는 개발도상국이 부양 부담이 더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진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양의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의 특성, 높은 수준의 사회 분절입니다. 저소득 국가는 분절이라고 알려진 종족, 언어, 그리고 기타 형태의 사회적 분리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민족의 통합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무력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의 종족, 언어, 종교적 다양성이 크면 내부 투쟁과 정치적 불안정이 존재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며, 이미 개발도상국의 절반 이상은 어떠한 형태로든 종족 간의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도 1990년 후반 이후에는 보다 성공적인 갈등의 해결과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고무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특성, 많은 농촌 인구와 급속한 이촌향도 이주입니다. 경제발전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농업으로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입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에는 훨씬 높은 비율의 인구가 농촌 지역에 거주합니다. 많은 지역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은 가난, 시장의 부재, 제한된 정보, 사회적 분단으로 고통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를 부추겨 전 세계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지역은 아직까지 농촌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특성, 낮은 수준의 산업화와 제조업 상품 수출입니다. 선진국에서 농업은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낮은 수준의 산업화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의 비율은 감소하며 공업 및 서비스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산업화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은 1차 상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은 어느 정도 농업 및 강물 수출로부터 벗어나 다변화를 해오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 특히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들은 여전히 농산품과 강물 수출에 크게 의존한 채 남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특성, 불리한 지리적 여건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열대 또는 아열대에 위치하며, 이는 그들이 역병, 말라리아, 수자원 제한, 극단적인 열기 같은 풍토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자원, 그리고 이윤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 투쟁, 비민주적인 지배구조, 심각한 불균등 등 다양한 분쟁이 나타납니다.
개발도상국의 시장은 법적, 제도적인 기초가 빈약하기 때문에 개발되기 어렵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불안정 시장, 정보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개발도상국은 계약을 강제하고 재산권을 유효하게 하는 법제도,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화, 낮은 교통과 통신 비용을 위한 인프라,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은행 및 보험제도,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한 시장 정보, 성공적인 사업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규범 등 이 6가지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발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특성, 식민지 유산의 잔재와 불균등한 국제관계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거나 외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식민지 이후의 엘리트들은 식민지 시절 행해졌던 착취의 영향을 대부분 물려받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